지난 18일 이후 경남에서 31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가 하수관으로 유입돼 하수시설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LH 정부혁신안이 경남 혁신도시와 상생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온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액수만 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유전자 분석 결과 지난 18일 이후 경남에서 31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사례로는 지역 감염이 27명, 해외 입국이 4명으로 이 중 30명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지만 해외 입국자 1명에게 남아 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경남도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 확진자는 1인실에서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는 지역 감염 73명, 해외 입국 11명 등 모두 84명입니다. 양산시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발령기간은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이 대상입니다. 양산시는 앞서 24일 유흥주점 종사자의 의무검사와 명부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첫날인 25일 13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유흥주점 종사자들의 1차 검사는 26일이며 2차 검사는 1차 검사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요즘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물티슈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변기에 버린 물티슈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가 하수관로로 유입돼 하수시설 고장의 원인이 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여과장치, 이른바 스크린을 들어올리자 물티슈와 여성용품 등이 걸려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낫을 이용해 일일이 손으로 물티슈를 긁어냅니다. 중개 펌프장에서는 일주일 평균 2.5톤, 한 달이면 10톤가량의 물티슈 등 협착물들이 수거됩니다. 창원 9개 중개 펌프장에서 배출되는 물티슈의 양만 1년에 약 1,000톤에 달합니다. 휴지와 달리 물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 성분인 물티슈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제대로 걸러주지 않으면 하수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티슈는 하수관로를 흐르다 기름 성분과 결합하면 기름 덩어리로 변해 하수관로를 막아버립니다. 녹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뭉쳐서 나오면은 다른 것들이랑 많이 엉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계 쪽에 임펠러가 돌아가는데 임펠러에 이제 많이 감겨서 기계 파손을 우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을 막아서 이제 원활하게 하수 이송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막힘과 오수 처리 시설 고장으로 해마다 16억 원 이상의 유지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 이처럼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물티슈를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도록 대규모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55개 읍명동에 전단지와 스티커를 배부하고 특히 공공화장실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하수 처리와 마산만 깨끗하게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변기나 하수구에 물티슈나 물에 녹지 않는 합성 물질을 버리지 않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변기에 버린 물티슈 한 장.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없다면 매년 수십억 원의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메꾸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진주의 한 양계장에 개 4마리가 침입해 닭 수십 마리를 물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이곳이 최초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야생화된 유기견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피해 보상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 4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어디론가 몰려갑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한 양계장. 닭장 안으로 들어가 닭들을 몰아붙이고 닥치는 대로 물어뜯습니다. 놀란 닭들이 도망쳐보지만 개들은 더 무섭게 달려듭니다. 평화롭던 닭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개들은 철망을 뚫고 들어가 안에 있던 닭들을 무자비하게 뜯은 뒤 반대편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들깨떼에 물려 죽은 닭은 60여 마리. 상처를 입고 숨만 겨우 붙은 닭도 10마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의 습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주 전에도 같은 양계장에 나타나 병아리 100여 마리를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알을 낳는 닭 60여 마리를 한꺼번에 잃은 농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시 병아리를 다시 키워야 되고, 병아리를 지금 사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자연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제 봄 막 시작할 때 딱 그때만 병아리를 키우기 때문에 다시 병아리를 키우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개들은 인근에 있는 다른 양계장 2곳을 더 들쑤시고 난 뒤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문제는 습격한 개들이 주인 없는 유기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언제 다시 나타나 남아있는 닭들을 죽일지 몰라 농가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 포획틀이 설치됐지만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만약 포획된다 하더라도 주인이 없으면 유기견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되거나 안락사되는데 피해 양계장 입장에선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예, 없고 그걸 포획하는 방법은 우리가 포획터를 설치해가지고 유기견을 포획하는 방법, 그리고 급할 시에는 119에서 와가지고 마취총으로 잡는 방법, 그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견들이 닭과 염소 농가에 피해를 끼치는 건 진주에서 1년에 서너 건 정도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에게 버려져 야생화된 유기견들.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견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본격 시행될 고교 학점제. 대학교처럼 필요 학점을 모두 채워야 졸업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공통 과목 외에 듣고 싶은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시간표도 학생이 스스로 짜게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 교육청이 경남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최근 10년간 집계된 도내 고등학생 수입니다. 2011년 13만 명이었던 학생 수는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2020년엔 8만 9천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 유휴공간 활용 등 교육 환경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고교 학점제가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고교 학점제 제도는 우리 고등학교 공교육을 질적으로 혁신하며 우리 교육을 미래로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에서처럼 학생이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수업을 신청하고 본인만의 시간표를 만들게 됩니다. 또 졸업을 위해선 고등학교 3년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등을 이수해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현재 2009년생, 즉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그것이 대학이나 직업이나 이런 자신의 진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교육청이 24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경남형 종합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다른 학교의 수업을 듣거나 대학 강의 등을 온 오프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을 늘린다는 생각입니다. 또 고교 학점제 운영에 맞춰 학교 공간도 공간과 자기개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미 도내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간혁신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부 경남에선 36개 학교 중 19곳이 선정돼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남도 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고교 학점제 추진단을 꾸려 지원 체제를 만들고
교사의 역량 개발 연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절대평가가 강화되는 이번 제도가 내신 성적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입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고교 학점제, 학생 개개인의 초점을 맞춘 교육 혁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얼마 전 창녕 우포늪에서 세 번째 따오기 방사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경남은 철새들이 머물기 좋은 도래지가 많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왜 그런지 또 어떤 새들이 찾아오는지 자세한 내용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 백충열 팀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에서 학술연구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백충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큰기러기를 비롯해 경남 지역을 찾는 철새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의 새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경남을 찾아온 조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182종 누적개체 16만 3,074개체가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인 조류들은 좀 제외하고 멸종위종만 말씀드리면 멸종위종 1급의 매와 흰꼬리수리, 젖의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도래하고 있고요. 황새는 간헐적으로 우리 지역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혹고니는 우리 재단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한 13년 이후 주남저지에서 최초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독 경남 지역에 철새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남에는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환강, 남강, 밀양강 등 이런 많은 지류들이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오픈읍과 주남 저수지와 같은 이런 하천들의 배후 습지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습지가 산지하였고 겨울철 동안 그런 철새들이 휴식하거나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습지들이 경남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가족이나 연인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철새 도래지가 있을까요? 우선 잘 알려져 있는 대도시인 창원에 위치한 주남저수지와 경남 창녕에 있는 오포늪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남저수지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알려져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한 400마리 이상의 제두루미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환상적인 지역입니다. 또한 합천의 정양늪이나 함안의 대평늪과 진랄늪도 가까이서 새를 좀 관찰하고 또 연인들이 아마 데이트를 즐기기에 좋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팀장님,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생태적 거리 두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생태적 거리 두기는 우리가 이제 오픈흙과 같은 이런 자연환경에 새들을 관찰하고 또는 야생생물을 관찰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들이 놀라거나 또 도망치거나 또 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야생동물들을 관찰하고 또 탐조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즐겁고 좋은 취미생활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 백충열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겨울 기승을 부렸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4월 이후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고병환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기 단계도 10일 심각에서 관심으로 낮아져 사실상 발생이 종료됐다며 올겨울 재유행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야생조류에서 234건, 가금류에서 109건의 고병환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LH 정부혁신안은 진주 경남혁신도시와 반드시 상생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김 지사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 혁신안이 LH에서 분리된 자회사의 타 지역 이전과 인재 채용 축소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를 담아 총리에 직접 건의했습니다. 또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과
제28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 개최지 지정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LH정부 혁신안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했으며 남해여수 해저터널 반영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개월간 21살 A씨와 B씨는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30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선후배들을 이용해 탑승자를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범 A씨 등 2명을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거창군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 5명, 가족 4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지만 내부 정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추구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익제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3월부터 재직 공무원과 가족 1,977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11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 왔습니다. 거제 시내버스가 노조의 임금 협상 결렬로 25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50개 노선 108대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삼화여객, 세일교통 등 2개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이 거제시의 보조금 지급에도 상여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전세버스 72대를 투입해 시내버스 운행률을 65% 이상 유지한다는 계획이며 또 택시 626대에 대한 부재를 풀고 대형 조선소, 학교에는 통근버스, 셔틀버스 확대 운행을 요청했습니다. 창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전국에서 최초로 대학원 간 복수학위제를 시행합니다. 25일 창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호영, 권순기 두 대학 총장은 교차 수강 등을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두 대학 대학원생들은 학점을 비롯해 논문 심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두 대학 대학원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대학의 복수학위제는 2017년 국내 대학원 간 복수학위를 허용한 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해시의 첫 주민자치회가 출범했습니다. 김해시는 25일 활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김해 시민 200여 명과 활천동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개 추첨으로 50명의 활천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정됐으며 위원회 현판식도 진행됐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과 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 대표기구로 김해 지역 모든 읍면동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전국에서 분산 개최되는 제5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경남도 내 2천여 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합니다. 경상남도 대표 선수단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단장으로 초등부 21개 종목에 827명, 중등부는 34개 종목에 1,179명으로 꾸려집니다. 올해는 기존 대표 선발전과 달리 참가 여부를 학교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최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탁구와 사격, 수영, 농구 등을 제외한 25개 종목 경기가 전국에서 11월 말까지 시도 선발전 없이 열립니다. 변기에 버려지는 물티슈가 세금을 먹는 하마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물티슈 성분이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수관 막힘의 주범인 물티슈 꼭 휴지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